본격적으로 오늘 전환기 세계보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어, 어, 최근에 혹시 제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에 왜 한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거의 난동을 부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좀 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어,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봐 오신 분들은 대충 제가 왜 저러는지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 아마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왜 저러지? 막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필요를 느낍니다. 최근에 저희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저희 이제 그 싱크탱크의 기본 큰 테마거든요. 그 두 테마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탄핵과 태블릿 PC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슈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다 매우 높은 강도로 책도 발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우 높은 강도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슈를 둘 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아주 강력한 논조의 글들을 쓰면서 VON에는 이 공적인 마인드가 약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오지 말아 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원칙을 지켰어요. 이 유튜브 자체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박았거든요, 저희는. 물론 회원들과 같이 가기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시기를 종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저희 보이스가, 저희가 내는 목소리가 좀 인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인기에 연연하면 진짜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저는 그 태블릿 PC 이슈를 열심히 다뤄왔던 그 변희재 씨를 두 번 초대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발간하는 그 뉴 패러다임이라는 저희 그 정기 간행물을 통해서도 그 특집을 다뤘어요. 이 정기 간행물은 전국의 그 도서관에 저희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도네이션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는 변희재 씨가 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뭐 그 개인 뭐 이런 그 액티비스트, 이런 활동가들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거든요. 아마 제 성격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희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저는 공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의미 있는 그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면 웬만하면은 같이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뭐 우파 진영 내에 있는 분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것은 변희재 씨도 그렇고 뭐 가세현도 마찬가지고, 아주 지나가는 말로 할 때 빼고는 본격적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또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변희재 씨와 그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강력한, 그 변희재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제가 던진 메시지는 딱 간단하게 이겁니다. 어떤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를 사유화하지 마라. 그 이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를 잘 모르면서 폄하하거나 함부로 방해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깊이 이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변희재 씨와 그 김서연 변호사, 두 사람은 다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뭐 제 인문대 후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이 멘탈리티를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저랑 아주 오랫동안 같이 그 좋은 친구로 지내왔던 김성욱 기자가 굉장히 아끼는 분이에요. 그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아끼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변희재 대표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당신의 이슈를 가장 높은 차원의 공적인 세계에서도 다룰 수 있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어쨌든 제가 일군에 진출하길 바란다는 것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태블릿 PC 관련된 이슈도 어 뭐 가능하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공적인 그 레벨에서 더 많이 알려지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소연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자기는 악바리처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속에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는 그런 굉장히 깊은 공감으로 인도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 두 사람이 다 공인으로서 아주 잘 되길 바라고 있거든요. 재질이 뛰어나고 머리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한테 왜 그렇게 쓴소리를 강력하게 던졌는지 말하고 싶은데 너무 재주가 뛰어난데 어 혹시 그 재주들이 썩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앞으로 공적으로 승승장구하기 바라기 때문에 딱 이 지점에서 누가 한 번 정도는 좀 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태블릿 PC를 열심히 다뤄 왔고 책도 두 번이나 내고 했던 변희재 대표가 그 공에 비해서 너무 돌아오는 것이 적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가세현 다루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에서 좀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가세현은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 아는 분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 뭐 돈을 받았나 매수됐나 저는 매수되는 스타일이 아니죠. 저를 매수하려면 뭐 액수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최소 100억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뭐 100억 누가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저를 매수를 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매수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그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번 더 하면 반드시 고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변희재 씨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그렇게 나쁜 말인지 아세요? 그 자체가 범죄라고요. 그런 것만 고치면 당신은 굉장히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태블릿 PC라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중요하고 또 법치의 기본인 적법 절차라는 개념이 한국의 법치 현실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블릿 PC가 워낙 중요한 개념인데 이것을 사유화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설득하고 잘 설명해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 빨리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100% 대법원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탓이 있다라 그렇게 힘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그 도태우 변호사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그 소송을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그 누가 뭐 재검표를 안 하겠다고 해서 늦어진 것도 아니고 100% 대법원 때문이에요. 6개월 법정 기한이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 가세현 모금에 대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세현이 그 돈을 모금해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뭐 저한테 준 바 없어요. 저한테 왜 주겠어요, 돈을. 그런 돈을 제가 받을 리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가세현에서 모금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찬성을 했어요. 이번에 뭐 저기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소송할 때도 굉장히 많이 모금했고 뭐 저희 중에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송 비용도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 모금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선거 무효 소송은 그 이 선거 그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한 달인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그 기한이 있거든요. 너무 분명한 기한이 있는 사건이라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은 당사자가 이 법정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주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 상태였죠. 그래서 공탁금이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한 5천만 원 든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이 맞으면 돌려받는 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입금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 볼 테니까 후보자 여러분 제발 좀 소송이라도 내주세요라는 것을 막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 캠페인을 그 가세인 주도해 준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도 자세히 아마 조 변호사님이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가세인의 양심에 달려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아직 소송이 제대로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산하라라고 물어볼 그런 단계는 아니다. 저는 가세인도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이것을 잘 하려고 애를 쓸 거다. 제가 민경 의원께 그 전화를 해서 길게 한번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민 의원님의 설명은 간단했어요. 가세인에서 그런 공적인 자금을 모아서 만약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은 받겠지만은 현재로서 받을 방법이 없어서 못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을 방법이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를 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개인 돈으로 변호사비를 상당히 다 충당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는 그 예전에 정치 자금 남아있던 돈도 썼고 또 일부는 가족들이 조성한 그런 돈도 있고 개인 돈을 상당히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돈 얘기를 계속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너무나 지금 다루기가 어려워서 미국도 보셨겠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을 쉽게 풀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의혹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선거 문제는 권력의 파워 게임이거든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미 그 검증할 수 있는 파워를 확보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가령 태블릿 PC도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좀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동선을 상당히 길게 이렇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정선거도 우리가 지금 그 개표기를 한번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부를 대조한다거나 굉장히 뭐 과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고 굉장히 심플한 어떤 검증 방법이 있는데 검증 방법 자체가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드디어 재검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재검을 했을 때 당장 눈에 띄는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미 거의 1년이 가버렸어요. 6개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6개월 이상 넘어간 적도 없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길게 너무나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태블릿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가 문명사회로 남아있는가 법치국가로 남아있는가 그 시금석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데 부정선거를 다루는 사람들은 태블릿 PC에 관심 없다. 태블릿 PC를 다루는 사람은 부정선거에 관심 없다.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방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서로 뭐 네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 어쨌든 먼저를 누가 했건 상관없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변희재 대표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아끼는 장래를 기대하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변 대표가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포용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저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지만 저는 거의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변 대표님이 정말로 뭐 굉장한 정치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직은 사적인 인물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약점 같은 거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소위 우파는 서로 협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지경입니다. 한 다리만 붙잡고 서로 싸우는 것이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희망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그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말을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편협하다고 비판을 했던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편협한 사회운동? 우리가 지금 사회운동을 하는 것을 보이십니까? 지금은 전쟁터에 부름을 받고 나온 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텝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일종의 그 병사를 모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부름받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고, 저는 이것이 말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의 전쟁이기도 하고 로고스의 전쟁이기도 하고 스피릿의 전쟁이기도 한데, 가장 간단하게 이 전쟁의 본질을 얘기하면 이승만의 나라냐 김일성의 나라냐, 이 한반도에 단 하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1948년 이후에 전개됐던 이 건국을 놓고 벌어지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중도다, 난 김구다. 김구가 나라 세웠습니까? 그리고 김구를 잘 아세요? 그런 얘기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없는 나라죠. 엉뚱하게 김구의 없는 나라 백성이라고 소위 중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김일성 나라에 붙겠다는 것이겠죠.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질적인 전쟁 앞에서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마치 나치 추종자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편에 서서 내부의 적이 자신도 모르게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레지스탕스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론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뭐 전방위적인 방해가 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하늘만 바라봅니다. 무시무시한데 그렇게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사연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속물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이해관계나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